여러분은 혹시 우유주사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매체들을 통해 이 문제의 주사, 프로포폴에 대한 약물 중독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투약 혐의라는 얘기만 들으면 마약 같은데 또 수술 같은 것들에서 이용되는 것을 보면 일반 마취제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수면 마취제 정도로만 알고 있는 이 프로포폴, 대체 무엇이고 왜들 그렇게 중독이 되는 걸까? 오늘은 약물 중독에서 빼놓기 힘든 의약품 프로포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프로포폴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신 마취제입니다. 정확히는 정맥 투여용 마취제로 마취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또는 수술과 진단 시의 의식화 진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프로포폴은 1973년에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임페리얼 케미칼 인더스트리사에서 연구개발, 임상을 거쳐 1989년 미국의 식품의약국에 허가를 받았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ICI가 오늘날의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전신이라는 것. 그래서 아직도 이 프로포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주축이 되어 개발과 생산을 지속하고 있고 기간이 많이 지난 만큼 여러 제네릭 약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예시가 동국제약이고요. 프로포폴은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마취제들과 달리 빠르게 회복이 되고 부작용이 적은 마취제로 선호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죠? 프로포폴을 맞으면 잠을 푹 잘 수 있고 정말 개운하다라는 일부 사람들의 오남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연예인,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이야기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고 실제 의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또한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고 있었던 개운한 수면은 사실 허울뿐이었습니다. 애당초 프로포폴은 수면제가 아니거든요. 프로포폴이 작동하는 원리는 억제성 신호를 전달하는 수용체를 촉진하고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수용체를 차단하는 등 중추신경계 전반을 억제하는 효과, 즉 기억 중추를 마비시켜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중독되는 걸까? 물론 그런 부분도 클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에서도 프로포폴이 정신적 의존성이 매우 높다고도 하고 분명 투약 후 깨어날 때는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도파민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흔히 즐거움의 신경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이 도파민이 보통 분비되죠. 그런데 이런 도파민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때도 굉장한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파민 분비량에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양을 조금씩만 맞으며 프로포폴을 투약하던 사람들도 정신적 의존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뇌에 보상회로가 작용하면 점차 프로포폴의 투약량이나 빈도도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가 바로 중독이라는 사실. 이걸 굳이 비유해서 표현하면 알코올 중독이랑 비슷한 원리겠네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양을 투여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해지자 2011년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지금은 덕분에 생산부터 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 마약에 준하는 등급으로 취급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몇몇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잘못된 도피처를 찾는 사람들 때문이겠죠. 다른 탈출구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식새끼였습니다.